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판별기입니다. 변호사님이 네. 준비하신 이야기는 자신이 잘하는 분야로 시작하라.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그런 게 많아요. 이상하게도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대기업에서 어떤 파트에 있었다 그러면 그 파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 전혀 생뚱맞게 전혀 해보지도 않은 치킨집을 열어요. 그 다음에 카페를 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무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세무 관련 일을 했었다, 회사에서 회계 담당 일을 했었다 해도 회계 관련 일을 사업으로 선택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다 그냥 카페를 차리고 뭐 일반 음식점을 차리고 되게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난 되게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 물론 이거를 뭐 어떤 분들은 뭐 사회적으로 뭔가 제도가 부족하고 뭐 규제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대부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사업을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왜 굳이 처음부터 힘든 분야를 선택해서 시작을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분야를 정할 때 자기가 해본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친숙하게 접하는 걸 선택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변에 의식을 많이 하고 시선에 의식을 많이 하는 거에 같은 연장선상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주변에서 하고 있으면은 좀 더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더 쉬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나는 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약간 남을 무시하나 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거 성공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 그러면 쟤도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 생각이 긍정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옆에서 예를 들면 카페를 차렸는데 잘 되더라. 그러면 자기도 카페를 차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이걸 하고 싶은 일을 한다기보다는 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 쉽게 돈 벌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사람인지라. 누가 어렵게 막 돈을 벌고 싶어 하겠어.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만약에 대기업을 20년, 30년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으로 또 새롭게 사업화하는 건 쉬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그 사업체를 운영해 본 건 아니고 물론 관리직까지 있었겠지만 그 전체를 운영은 좀 아니니까. 이건 생각보다 뭔가 인력과 엄청 복잡해 보이고, 비해서 치킨집이나 프랜차이즈는 내가 일정 수준의 그 돈이 있으면 일단은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 하긴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카페나 이런 거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세우기는 쉬우니까. 다만 그게 너무 쉽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좀 우리가 이제 좀 까놓고 얘기해서 자영업으로 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우리 몇 %나 될까? 난 글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자영업이 어떤 영업이익이라도 높다거나 뭐 좀 매출 대비 이익이 높다 이러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생각해보면은 사실 되게 힘들거든? 많이 팔아도 되게 힘들어. 근데 왜 하지? 일단 쉽지. 일단 무엇보다 쉽지. 왜냐면 자영업의 특징 중 하나는 물건을 조리를 하든 뭐 가공을 하든 어쨌든 물건을 그냥 파는 거니까. 어떤 서비스 개념, 물론 서비스도 있지만 가장 기본 개념은 물물 교환이잖아. 돈을 받고 나는 돈을 사와서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판다. 이게 엄청 쉬워 보이니까 시작 많이 하시는 거야. 사실 고민할 거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치. 시작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실제로 쉬워요. 일은 실제로 쉽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경쟁에서 도태가 되겠지. 그냥 일하는 건 쉬워요. 그냥 잘 떼와서 팔면 되니까 조리를 좀 해서. 다만 그대로 유지가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벌지 못.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면 망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야? 하지만 진입장벽이 쉬운 느낌인 거지. 그치.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해서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커피도 뭐 그거 해서 파는 거 아니야? 뭐 쿠키점도 쿠키해서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쉽지. 이거를 요약하면 시작하기는 쉬운데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거잖아. 자기가 그만큼 고민을 하고 또 많이 갈아 넣어야 이제 성공을 할까 말까인데 시작은 쉽지. 근데 사실 뭔가 나는 조금 진지하게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피력해 보자면 이제 퇴사를 하시면 40살 중반에서 또 늦으면 60일 쓸 수도 있잖아. 그럼 좀 쉽게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 그렇긴 하지. 맞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뭔가 난 이제 충분히 일을 했고 사실은 이제 그냥 퇴사하시고 일 안 하신 분들도 있잖아. 그냥 아예 자기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년, 2년 쉬다가 이제 뭐 여러 잔소리를 듣는다든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모은 돈을 한 번에 투자해서 하는 게 되게 쉬운 사고인 것 같긴 해.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치.
위험하지.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보통 자영업이나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성공이 목표가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적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정도는 그치. 생각을 하고 시작하실 것 같아. 맞아. 근데 사실 너도 아까 얘기했지만 맞아. 시작은 조금 쉽지만 성공하기는 어렵다. 유지도 어렵다. 유지도 어렵다. 그러니까 안 까먹으면 다행이다. 그렇지. 그러면 그냥 재테크를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아니 우리 주변에도 사실 자영업 시작해서 망한 저기 모 군이 있잖아. 사실 그 친구 보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좀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라는 맞아.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 나 지금 들으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업을 이제 자영업을 결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복합적일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30대잖아. 나는 이제 31살에 자영업, 그냥 와인바는 31살에 시작했으니까 그때 그래도 나는 이걸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떤 성공의 맛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 쉰 정도 되시면 소일거리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관점이라면 충분히. 내가 이제 퇴직금을 합쳐서 이제 한 2억 정도, 1억에서 2억 정도 생겼어. 목돈이. 근데 그걸로 사실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뭐 은행에 두기도 좀 애매해. 그래서 돈 놀리기가 싫어, 약간. 돈 놀리기 싫고, 그리고 나도 뭔가 이 몸이 한 20년 동안 일하는 버릇이 들었는데, 날 받아줄 사람은 없어. 아마 취업 원서를 내겠지? 근데 안 받아줘. 해봤자 엄청 진짜 힘든 일밖에 없어. 그럴 바에는 퇴직금과 모은 돈으로 사장을 하겠다.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보인다. 알바를 뽑으면 되고 이렇게 뭔가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시작을 하신다. 시작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 맞아.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20대 30대는 왜 그럴까? 20대 30대는 오기지. 오기. 아직 세상을 모르지만 나는 아주 소중한 존재고 나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내가 하면 좋아할 거다 사람들이. 그리고 엄청 큰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도박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가. 근데 도박을 걸려고 한다면은 사실 자영업을 안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아? 또 우리 또 아주 당연한 이치지만 그걸 걸릴 수밖에 없는 프랜차이즈의 횡포들이 있어. 이 엄청난 이 촉새 같은 입으로 사장님 실투자 1억 5천만 하시면 비싼 카페가 하나 생기고요. 알바 한두 명 돌리시면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이러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내 할 일은 없고 돈은 있을 때 뭔가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오늘 좀 자신이 잘하는 분야로 시작하라는, 우리가 사실 좀 나이가 아직은 어리잖아. 약간 쉰이나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집중적으로 30대들인 20, 30대들한테 좀 조언 아닌 조언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나는 그래서 20, 30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경험을 필드에서 하고서 나와서 일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내가 뭔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있고 뭘 하는지 아니까 괜찮은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회사원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바로 카페나 자영업을 차려가지고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나마 예를 들면 아까 그 친구도 원래는 회사가 IT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IT 관련해가지고 창업할 생각을 원래는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 그 업계에서 최소 몇 년 있었기 때문에 경험치가 쌓이는 상황인데 왜 그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을 버리냐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거였거든.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어.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경험치가 쌓였어. 근데 이게 되게 소중한 자산이란 말이야. 근데 이 자산을 왜 굳이 버리고? 맞아.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치킨집을 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카페를 사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거랑 카페를 차려서 운영하는 건 다른 건데. 맞아. 솔직히 가끔 좀 이해가 안 됐거든. 맞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변에 다른 그 친구도 맞아. 나중에 여기 이제 출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도 원래 회사에서 예를 들면 기사도 쓰고 어떤 언론적인 활동을 하고 이러고 나와서 그거를 자기 재능을 이용해가 나와가지고 하고 이러는 시도를 하는 거지. 완전 생판 모르는 나는 치킨을 튀겨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치킨을 튀겨야 되고 이런 게 난 이해가 안 됐거든 사실. 그치. 물론 근데 거의 뭐 그런 거 아니야? 나 만약에 일식집에서 5년 동안 일했어. 그리고 중식 차리는 거지. 아니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갑자기 스튜디오를 차리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요식업기는 그것도 아니야. 맞아. 그렇지. 맞아.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치킨집을 차린다? 이건 사실 왜라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럴까? 맞아. 추측컨대 자기가 속했던 일에서
그 자신이 없는 게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 잘 모르죠. 어떤 산업의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래밍으로 살았으면 사실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도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나는 그치?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애들 많이 알고. 요즘은 사실 조직이 무너지고 좀 재택근무도 많아지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 조직에서 일했던 노하우만 가지고서도 더 조금만 기업에 가면 큰 도움이 되는 그들을 컨설팅 해줄 수도 있을 텐데. 맞아. 왜 그런 생각 안 할까?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거가 있는데, 재능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버리니까. 그래서 나도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그런 거 같아, 아마도. 너 말대로 진짜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진짜 너무 질렸다거나,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거나,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더더욱 이러면 안 돼. 내가 보기엔. 왜냐하면, 자영업은 안 힘드냐, 더 힘들거든. 도피처로 잡으면 안 된다. 절대 도피처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 차라리, 만약에 그런 생각이었다면 절대 이런 걸 선택하면 안 된다. 그냥 회사에서 버텨야 된다. 회사를 다니다가 힘드니까 그 도피처로 고른 거고, 고른 게 뭐 치킨집이나 카페겠지? 아, 그러면 더더욱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독 많잖아. 유독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잖아. 그게 나는 약간 도피성인 것 같아. 아, 그러면은 설명이 된다. 도피성이었다는 건 그 일이 너무나 즐겁지 않았다는 얘기고, 불행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경험치는 쌓여 있지만, 그걸로 사업을 하고 싶진 않고, 그러면 이거에서 벗어난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새로운 건 아는 게 없으니까 자영업을 선택한다. 맞아. 내 생각에는 약간 그런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속하는 회사는 굉장히 짜증이 나. 그 힘든 거 다 보잖아. 이제 뭐 같다 이거지, 진짜. 개판이고. 근데 내가 그럼 스트레스 어디서 풀어? 치맥을 하잖아. 그렇지. 내 행복한 그 장소야. 치킨이. 내가 너무 행복했어. 그래, 힘들 때 카페를 가서 커피 한잔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 경험상 그냥 너무 행복했던 거야. 힘들 때 치맥을 했던 경험과 뭐 맛있는 거 먹었던 경험. 그리고 보니까 항상 잘 됐어. 왜 자기는 맛있는 집만 찾아가니까. 아, 그렇지. 내가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내가 항상 갔던 치킨집, 잘 되네? 여기 장사 잘 되나? 그래. 내가 항상 갔던 카페, 당연히 잘 안 되면 가니까, 그렇지. 찾아서. 그렇지. 근데 거기 보면 항상 되게 좋아, 행복해. 그리고 다들 행복해 보이고, 카페 운영하는 사람 되게 행복해 보이고. 왜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봤던 건, 그게 너무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도피처였던, 난 치킨이 좋아. 치킨 잘 되는 것 같아. 카페, 내가 너무 힐링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자신이 잘하는 분야로 시작하라라는 이 주제가 좀 더 우리 20, 30대들한테 좀 더 강조가 되려면 한 달 정도 망한 집들 찾아다니면서 한번 얘기를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 아니면 치킨집에 취업을 하는 거야. 한번 취업을 배달을 해보든 뭘 해보든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실제로 대략 몇 마리가 팔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득이 매출이 얼마가 나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으니까. 하루 매출 생각 안 하고 창업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하루 매출 대비 내가 버는 걸 좀 계산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런 게 없이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 맞아. 그리고 이게 저번에도 예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자영업은 진짜 뭐랄까, 노하우가 쌓인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음식점보다 우리 음식점이 훨씬 더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 근데 만약에 값까지 저렴해. 이러면 당연히 잘 되겠지만,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음식을 팔아. 근데 바로 경쟁업체가 옆에 있어. 이 상황일 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열심히 하고 뭔가 노하우를 쌓는다고 해서 그 옆집보다 맛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 맞아. 모든 사업이 그런 거잖아.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진입장벽이 있거나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하는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레몬 시장이라고 많이 하는데, 상대방이 내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사실 클라이언트가 파악할 수가 없어. 대표적인 게 변호사 시장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홍보를 보고서 갈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실력은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자영업은 그렇지 않아. 내가 여기서 오늘 점심에 밥을 먹었는데 바로 옆에 집에 저녁을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비교가 바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초반에 경쟁에서 지거나 어떤 실력적으로 확실히 앞서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잘 아는 분야라고 내가 얘기한 거는 약간 전문성이 있는 분야인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한 거야. 그러면 남들은 절대 이 분야를 잘 몰라. 그러니까 업계 담당자들만 이 분야를 알아. 그러면 훨씬 더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부담감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거의 결정이 난다고 하는 게 나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치. 너무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 음식점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야. 바로 비교 가능하니까. 바로 비교 가능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한 번 검색할 때마다 수십 개, 수백 개를 비교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그 경쟁 속에서 이겨야 되는데 사실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기냐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그나마 전문성이 있는 분야, 실력이 이미 있는 분야에서 시작을 해서 진입장벽이 좀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하되 거기서 계속해서 노하우를 쌓아나가면서 실력을 쌓으면 이게 이제 뭔가 쌓이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자영업은 초반에 지면 사실 쌓이고 말고 할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초반에 만약에 시작을 했을 때 망하면 타격이 크고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 왜냐면 또 자기 건물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음식점은 평수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건물이 아닌 이상 까먹는 게 일반 사무실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맞아. 굉장히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지. 맞아. 그리고 이상하게도 항상 그 자영업을 운영할 때 드는 월세비가 내가 보기엔 더 비싼 것 같아. 그치. 예를 들면 같은 사무실이잖아.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뭐 창고를 산다 아니면 뭐 일반 뭐 사무실 산다 하면 훨씬 월세가 싸. 맞아. 근데 이제 음식점은 뭐 예를 들면 3층 이런 데 올라가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1층 이런 거를 선호하는데 1층은 비싸. 거기다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의 액수도 너무나 한정적이야. 정해져 있어. 그치. 공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건 내가 보기엔 정말 힘든 일이 되는 것 같거든. 근데 다들 그 선택을 하더라고. 근데 저 동규 너 말대로 이제 40대 50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사실 20대 30대가 초반에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어떤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민했을 때는 굉장히 좀 무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렇게 진짜 생각 없이 할 거면 혹시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 다들 사실 돈도 없는데 20대 때 얼마나 돈이 있겠어. 거의 우리 영끌이라고 영끌 해가지고 이제 돈 모아서 하는 건데. 또 보면 또 조그마한 식당이 한 청년들 한 3명에서 계신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십시일반한 건데 그래서 정말 그들이 능력 있으면 괜찮은데 뭔가 취미처럼 시작을 한 경우에는 그냥 인스타만 본다 해서 시작한 경우에 진짜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 이번에 오늘 했던 얘기가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경험을 해본 분야로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0, 30대 분들 중에 난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자기가 행복했던 그런 음식점들을 떠올리지 말고 자기가 힘들었지만 쌓아왔던 노하우를 가지고 어떻게 시장에 팔 수 있을까부터 진지하게 좀 고민해본 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어떻게 보면 업종에 따라서 정말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뭐 공장 조립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실 할 게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어떤 전문직이었다면 그걸 나 혼자서 뭐 순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내가 직접 가서 출장 가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볼 수 있거든. 맞아.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꼭 자기의 지금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 맞아. 왜냐하면 정말 쉽게 생각해서 치킨집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보다 자기가 기술이 있다면 나가서 출장 가서 몇 건 뛰면 훨씬 100%의 순이익이고 더 많이 벌 수 있거든. 맞아. 그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맞아. 근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다니고 있던 회사나 경험을 쌓았던 부분이 이렇게 거대한 어떤 자본이나 돈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못하겠지. 근데 나 같으면 이런 걸 선택할 것 같아. 이게 실제로도 그 이공계 쪽에서 많이 선택하는 루트인데 예를 들면 선배가 시작한 회사에 일단 들어가서 지분을 받는 거야. 스톡옵션이나. 그러니까 사실 난 그것도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일하는 만큼 가져가는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만약 이 회사가 잘 됐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이득이 떨어지고 나는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원래 이런 구상하고 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한 거다. 그러면 그 자영업보다는 차라리 그 분야와 관련된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추가적인 어떤 약간 사업성, 동업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나중에 커리어로도 도움이 되고 설령 그 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을 다 뽑으려고 하니까 커리어는 이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게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도 오히려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내가 좋아하는 와인바, 내가 스트레스 많이 풀었던 와인바를 하고 싶긴 해. 하지만 돈벌이나 내 전문성이 없단 말이지. 난 그냥 엄청 취미였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 전문적인 회사를 다녔던 경험을 통해서 쌓아왔던 전문 능력을 가지고 돈을 일단 벌자. 한 2사람에 3사람치를 벌자. 그래서 일단 그걸 벌었어. 그 벌 동안 돈이 쌓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걸로 그냥 취미 삼아 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취미 삼아 뭐 자영업을 하고 싶던 나름대로의 그런 꿈과 희망이 있었다면
그냥 취미삼아 하면서 정말 내 용돈, 월세만 감당할 수 있을 정도? 혹은 조금 용돈에 따른 땡큐? 정도의 가게를 하나 차려놔도 나는 어느 정도 리프레시도 되고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내가 모르는 분야의 큰 투자는 독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 이것만 하라는 건 아니야. 내 뜻은.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냐는 거지. 나중에는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자기가 원하는 소득 수준을 달성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 확장, 신사업 순으로는 할 수 있겠지. 하고 싶은 게 정말 있었다면. 전문 지식이 아니더라도 그건 다른 사람 뽑으면 되니까 전문가를. 맞아. 처음에는 정말 자신이 잘하는 분야로 시작을 해야 오히려 불안감도 좀 덜 할 거야. 내가 많이 아는 부분이니까. 맞아.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지. 그렇지. 오늘 아주 긴 얘기가 긴 얘기가 되었군요.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